똑같은 건데, 유월한 집합에서 U가 1, 2, 3, 4 이렇게 4개가 주어졌대요. 요 4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요 놈을 서로 다른 우리가 2개의 우리가 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 라고 했다면 첫 번째 케이스 있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뭐 어떻게? 예, 3개 한 개 나누는 방법 있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4개를 가지고 3개 한 개 나누는 방법이랑 1개 3개 나누면 똑같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몇 개요? 예, 2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쓰면은 되겠죠. 또는 그런데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있대, 그지? 2개 나누는 경우는 요걸 우리 좀 주의하셔야 돼. 뭐냐 하면, 자 봅시다. 제가 그럼 2개의 집합으로 나눠볼게요. 근데 이름이 없어, 2개. 이 말인즉 4명을 가지고 2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2개의 조로 자 출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1, 2를 할게요. 그럼 자동 뭐에 남아요? 여기는 3, 4 남죠. 그 다음에 그때 1, 3 하면 어떻게 돼요? 2, 4가 남고 1, 4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또 뭐예요? 2, 3 그 다음에 2 2, 3 맞죠? 2, 3 뭐가 남아요? 1, 4가 남고 2, 4 하니까 1, 3이 남고 그 다음에 3, 4 하니까 어떻게 돼요? 1 뭐요? 요거랑 요걸 같아 해달라요. 요거랑 얘랑 같아 해달라요. 아, 같네. 그래서 우리가 뭘 나눠줘야 된다? 2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 이것들 순서 바꾼 게 계산돼 있으니까. 따라서 같은 게 있을 때는 요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2 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 가지고 봅시다. 자, 6권의 책을 6권의 서로 다른 종류의 책이 있을 때 라고 했다면 이걸요. 첫 번째 이걸 2권씩 세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세 묶음으로 우리가 나누는 우리가 방법의 수는 어때? 방법의 수.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때 어떻게 돼요? 6팩터를 해줘야 되죠. 맞죠? 2권씩 나누는데 같은 묶음 여기에는 순서가 바뀐 게 계산됐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줘? 곱하기 뭐 해줘요? 3팩터리얼로 나누어 주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쭉 해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6권 책이 있다 해가지고 나눠보면 거기 순서 바뀐 게 다 계산됐다. 그지?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란 책이 있는데 2권 나누니까 해서 1, 2로 나누고 3, 4로 나누고 5, 6으로 나누는 요거랑 3, 4로 나누고 그 다음에 1, 2로 나누고 5, 6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대. 이게. 그러니까 이것들 묶음들이 순서 바뀐 게 계산됐기 때문에 그건 동일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3팩토리얼로 나눠 주시면 된다. 됩니까?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좀 응용했는 문제가 뭐냐. 그래서 두 번째 이번에는 그러면 요게 2권씩 세 묶음으로 나누어서 세 명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 세 묶음으로 나누어서 세 명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 딜리버 영어로.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는 나누어 놓고 그 다음 준대. 영어 응용에는 문제 종종 나와요. 그럼 나누면은 세 사람 서로 다르죠. 묶음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 해놓고 여기까지는 나눴어.
여기가 나누는 방법이니까 얘는 6팩토리얼 해주고 2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요게 나누는 방법이고 3팩토리얼 여기까지 나누는 방법이고 그럼 요걸 3명에게 주는 방법 어떻게 해요? 묶음 종류가 다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해? 3명 A, B, C라는 자 A, B 3명이 있다. A, B, C가 있는데 그럼 묶음 번호를 정해갔다면 그러나 A 묶음이 있고 B 묶음이 있고 C 묶음이 있어요. 두 건. 그럼 얘한테 이거 가고 얘가 여기 가고 얘가 이렇게 가든지 혹은 어떻게 해? A에 B 가고 B에다가 C 가고 C에 A 가고 이번에는 A라는 사람에 우리가 어떻게 C 묶음을 주고 그다음 야 A 주고 B 주고 다 다르죠. 결국은 뭐예요? 요것들 순서를 따져서 나열하는 방법 똑같잖아. 그래서 곱하기 뭐 해줘야 된다? 3팩토리얼 해줘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나누어 주는 방법. 묶음으로 나누어서 이건 중복된데 나누어서 주는 방법은 어떻게 했냐? 3팩토리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걸 좀 더 응용의 문제, 요런 문제가 있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가 있다. 1, 2, 3, 4, 5가 있고 요게 X고 그 다음에 Y고 Y 뭐 할까요? Y A, B, C를 할게요. 요걸 함수 F를 할게요. 함수 아까 공부했잖아요. 함수 fx에서 y로 간 함수 중에서 fx 이꼴 이것을 만족하는 우리가 함수의 우리가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함수 개수 어떻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 이건 뭐예요, 이거? 얘가 뭔데요? 얘가요? 정의역이죠. 얘가 정의역이고 얘는 뭡니까? 공역이지요. 그럼 얘는 뭐예요? 정의역이고 얘는 뭐예요? 공역이지요. 그러면 얘가 뭡니까? 얘가 치역이죠. 그 말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그 말은 이제 문제를 다양하게 이야기하면 이 5명을 3개의 조로 나눠서 서로 다른 3개의 호텔에 투숙시키는 방법. 혹은 이 5명을 3개의 조로 나눠서 서로 다른 3대의 자동차에 우리가 태우는 방법. 물론 여기서는 빈 차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응? 뭐 람보르기니, 포르쉐, 그 다음에 마세라티 이렇게 있지 맞죠? 혹은 이 서로 5명을 서로 다른 3개의 놀이기구에 태우는 방법. 단 우리가 빈 놀이기구는 없다. 다 같은 말이죠. 문제 자체가. 그럼 뭐예요? 일단 어떻게 해? 이 5명 몇 개의 조로 나눠요? 3개의 조로 나눠지죠. 맞죠? 3개의 조로 나누니 5명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 5명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 몇 명? 옳죠. 어떻게? 1, 2, 3. 맞죠? 그러니까 일단 나눠봅시다. 첫 번째, 그럼 어떻게? 2명, 1명, 2명, 1명, 맞죠?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럼 두 번째는 3명, 1명 이렇게 되죠, 맞죠? 일단 나눠봅시다. 나누면 어떻게? 요거는 계산하니까 5명을 2명, 1명 나눴어요. 이걸 근데 여기서 나눴는데 이론수 같은 조가 2개 있죠, 맞죠? 같은 묶음 맞죠? 그럼 뭘로 나눠줘요? 곱하기 뭐 해줘요? 2팩토리얼로 나눠줘죠.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고 요까지 나눴고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을 3개 서로 다른 호텔에 투숙시키는 방법 곱하기 뭐 해줘요? 곱하기 뭐 해줘? 3팩토리얼 해줘야죠.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투숙시키는 방법, 여기 투숙. 예를 들어서 2명, 1명 나눴는데 각 호텔에 사람들이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맞죠? 호텔에 투숙시키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맞죠? 뭐 이게 5성급이다.
4성급, 3성급, 서로 누구는 뭐 5성급자고 누구는 4성급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3팩토리알이네. 얘도 마찬가지. 또는 얘는 어떻게 5명 가지고 역시 3명, 1명 나눠서 일단 묶음 종류 같은 게 2개였으니까 곱하기 2팩토리알 나눠주시고 역시 투속시키는 방법은 3팩토리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간간히 한 번씩 나와요. 이게 뭐 경찰적인 여러 개 나오는데 혹시나 또 모르죠. 난이도에 또 변화가 있을지. 자, 그다음 확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로 봅시다. 자, 확률. 우리가 정의부터 봅시다. 확률의 정의 뭐예요? 확률의 정의가 뭐예요? 옳지. 확률의 정의는 즉 쉽게 말해 요약해.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뭐 모든 경우의 우리가 수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순열이 조합이네 다 이게 경우의 수잖아요. 맞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뭐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우리가 경우의 수다. 따라서 우리가 확률을 우리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일어날 가능성. 뭐? probability. 예? probability. 그러니까 확률이란 건 P라서 P. 그래서 얘는 항상 일어나는 경우는 1이죠. 맞죠?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우 0이죠. 그래서 확률은 항상 요 사이를 움직인다. 아주 중요하죠. 생각보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잘 익혀 두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날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6분의 1이죠. 그런 거예요. 그죠?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된다. 어쨌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다. 물론 여기서 좀 따지면 우리가 크게 확률의 유형을 따지면 뭐 이런 등등이 있답니다.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경험적 확률이니 혹은 뭐 세 번째 크게 나누면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이니 뭐 이런 식으로 굳이 나누겠다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뭐 굳이 여기는 다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수학적 확률보다 통일해요. 그냥 뭐 우리가 경험적 확률은 특히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 야구 3할 4푼 1이다. 근데 100번 나가면은 3.4번 정도 안타를 칠 확률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맞죠? 10번 나가면 그죠? 3할 4푼 1은 되게 높죠 확률이. 혹시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 메이저리그 대단해. 메이저리그에서 3할 4푼 이러면 되게 뭐 최고 타자. 뭐 그런 등등이고 수학적 확률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확률들. 그다음에 기하학적 확률을 뭐 따지면 됩니까? 양궁 따지면 되죠. 뭐 양궁 예를 들어서 10 골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8 이렇게 우리 7점, 8점, 뭐 9점, 뭐 10점 이렇게 됐다 봅시다. 이런 것들 그럼 중심에서 따져 요것들이 전부 다 1이래요. 간격이 요것들 1이다. 예? 요 간격이 다 1이다. 요 간격이 1이고 요놈도 1이에요. 자, 요렇게 주어졌을 때 요 전체 우리 반지는 얼마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4죠. 맞죠? 이랬을 때 얘가 해서 골드. 얘는 10점. 그 다음에 맞아. 얘는 9점. 8점, 7점이 되거죠.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 10점 맞을 확률이 어떻게 해요? 10점 맞을 확률이. 전체 넓이가 얼마가 전체 넓이. 오늘 16파이분에 우리 어떻게 해요? 파이죠. 그래서 16분의 1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근데 잘 안 나와요, 그냥. 나와봤자 이 정도다 이거지. 자, 그러면 확률이 좀 본론에 대해서 확률을 크게 나누면 정의는 저렇게 됐고, 자,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눈답니다. 아까 합사건을 해봤으니 우리가 세 번째 확률을 크게 나누면 합사건이다. 자, 합사건 아까 우리가 또는 이거나 이거죠. 맞죠?
또는 말로서 또는 이거나 그 시험에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사건 사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 뭐예요? 따지면 서로소 관계, 서로소 관계. 그죠? 배반 사건이랑 얘만 신경 배반 사건, 서로소 관계다. 배반했다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과 홀수 눈이 나온 두 사건 관계 서로 공통되는 부분 전혀 없죠. 그 두 사건 관계는 어떤 관계다? 배반 사건 관계다. 서로소 관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우리가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이래 있고 B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 두 관계를 무슨 관계다? 서로소 관계라죠. 즉 배반 사건이죠. 맞죠?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P의 A, N, B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요랬을 때 두 관계를 배반 사건 관계랍니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배반 사건은 우리 어디에 저기 합사건에 적용되니 곱사건에 와서 얘가 뭐 배반이니 종속이니 그렇게 질문했을 때 무조건 틀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곱사건 있고 요약해보면 별거 없어요. 요약해보면 그 다음에 곱사건. 자, 곱사건은 쉽게 말하면 뭐, 이고이면서, 맞죠? 말로서 얘가 이고이면서인데, 사실상 두 개의 차이 약간 뉘앙스,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꼭 굳이 이야기하면, 이건 좀 행위적인 개념이고, 이것은 존재의 개념이다. 공존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을 보면 되는데 그래도 이론적으로 설명하니까 좀 곤란하네요. 어쨌든 곱사건은 이고이면서인데 두 사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읽어볼게요. 자, A, B 두 사람이 주사위를 던질 때 주사위를 던질 때 얘가 아직 순서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A는 홀수 눈이 나오고 B는 우리가 짝수 눈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 사건 자체로 봤을 때는 이게 배반 사건이지만 여기서 보세요. A는 홀수 눈이 나오고 A가 홀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2분의 1 되죠. B가 짝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두 놈을 서로 곱한다. 이런 의미예요. 조금 차이가 구별됩니까? 요거하고. 그러나 이제 뉘앙스를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곱사인데, 저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곱사건을 떠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후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독립사건이니 우리가 종속사건이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곱사건이면, 저런 것이네. 두 사건을 따로따로 봤을 때는 얘가 배반일지라도 곱사건이 했을 때는 그 차이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 되죠? 네. 자, 그러면 보자. 다섯 번째 뭐냐? 독립사건. 독립사건이다. 자, 독립사건은 쉽게 말해 이거예요. 독립사건은. 우리가 이거예요. 독립시행 이런 등등 있는데, 뭐 요약하면 이렇게 뭐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독립사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랍니다. 즉, 독립사건이라는 건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할게요. 아유, 힘들어. 글쎄요. 시간적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자꾸 세분별이, 세분별이 좋겠죠. 뭐, 이겁니다, 이거. 예를 들자면. 저 소위 말해 독립사건을 우리가 복원추출이라기도 합니다. 복원추출, 복원추출이다. 복원추출이 뭔 말인데요? 원상복귀시킨다. 자, 예를 들어 두 가지 딱 구별해보세요. 여기서. 자, 첫 번째 케이스인데, 요렇게 우리가 어떤 주머니가 있는데요. 여기에 10개의 제비가 있는데, 당첨 제비가 3개가 있고, 당첨 아닌 제비가 7개 있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봅시다. A, B 두 사람이 우리가 제비 뽑을 때 제비를 우리가 A, B 순서대로 A, B 두 사람이 순서대로 제비를 뽑을 때 A는 당첨되고 B는 당첨이 되지 않는 A도 당첨되고 B도 이렇게 옳지. 그래. A도 당첨되고 B도 당첨될 확률,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어떻게 될 건가? 뽑을 확률이 물론 단 조건이 한 번 뽑은 제비는 다시 집어넣는다. 자, 원상복귀 시킨단 말이죠. 한 번 뽑은 제비는 우리가 다시 집어넣는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요?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얼마예요? 예, 10분의 3이죠. 다시 집어넣죠.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어떻게 돼요? 10분의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상관없죠. 주사를 던지는 것도 어떻게 주사위를 던지는 거죠. A, B 두 사람이 어떻게 하든 순서가 어떤 식으로 정해졌든지 간에 서로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한번 던지면 반도 깨지고 이러면 골치 아프죠. 예? 이제 그런 건 아니다. 아, 그래서 이게 복원추출이다. 아, 이거 독립사건이래. 그래서 우리 독립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포인트는. 독립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인트예요. 어떤 두 사건이 주어졌을 때, A, B 두 사건일 때, P의 A, B 두 사건에 대해서 A, N, B를 P의 A 곱하기 P의 B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A도 당첨 제비를 뽑고 B도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란 건 이렇게 이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종속사건이 뭐냐? 뭐 종속사건 잘 나오질 않아요. 주로 나온 게 종립사건인데. 그럼 우리가 종속사건은 뭐냐? 종속사건. 종속사건은 즉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복원 추출이라고 그래요. 얘는 원상 복귀 안 시킨다.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역시 당첨 제비 10개에서 당첨 제비가 3개 있고 제비가 당첨 아닌 제비가 우리가 7개 있대요. 똑같이 A, B 두 사람이 순서대로 제비를 뽑을 때 아까 또 A도 B도 모두 당첨 A, B 모두 당첨될 확률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단 여기는 조건이 뭐냐?
단 한 번 뽑은 제비는 한 번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다시 넣지 않는다. 저 무슨 말이야? 원상복귀를 아니 시키겠다 이 말이지요. 자 봅시다. 그럼 어때? 그럼 어떻게? 얘는 시간적 순서, 즉 얘 비봉축 얘는 어떻게? 즉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얘는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영향을 뭔다? 영향을 받게 안 받게요? 영향을 우리가 받는다. 뭐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올림픽이 출전할 어떤 나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비 뽑기를 한다. 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한다. 그래가 순서대로 해요. 근데 뽑은 제비 안 집어넣어. 일본이 뽑아서 예! 하면 우리는 골치 아파지죠. 맞죠? 예? 일본이 뽑았는데 이 꽝이다. 심으로 가다 보면 조금 우리가 더 가능성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종속 사건이라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 A, B 모두 당첨될 확률 어떻게 해? A가 당첨될 확률 어떻게 해요? 10분에 얼마? 3이죠. 자, 제비 뽑아서 버렸어. 이제 몇 개 남았어? 당점 제비는 2개 남죠. 전체 제비 9개 남죠. 그럼 9개 중에 몇 개 뽑을 확률? 9분의 2 이렇게 한답니다. 아시겠어요? 차이 구별되죠? 요게 우리가 독립사건과 종속사건. 따라서 종속사건은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면 이렇게 쓴다면 종속사건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답니다. 즉 우리가 요거는 P에 우리가 이렇게 종속사건 표현을 우리가 AB 순서대로 할 때 요렇게 쓰기도 해요. 순서로 따지면 A가 먼저 하고 B를 우리가 뒤에 한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A가 먼저 우리가 당첨 제비를 뽑은 경우랑 AB 순서대로 했을 때 요건 우리가 컴플리먼트 이거는 여집합이니까 당첨 제비를 못 받았어요. 그것들이 확률이 우리가 달라져요. 이랬을 때 두 놈의 관계가 우리가 종속의 관계구나. 즉 순서대로 요건 순서예요. 여기 적는 거는 요건 1번이 먼저 하고 2번이 두 번째 시행을 하는 거예요. 얘가 1번은 먼저 하고 2번. 그러니까 A가 첫 번째 당첨 제비를 뽑은 경우랑 못 뽑았을 때 B가 당첨 제비를 볼 확률이 달라지는 경우는 서로 순서에 영향을 미치네. 따라서 두 관계가 종속 관계다. 종속이라는 서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종속되는 거, 예속되는 거예요. 그런 등등이니까 서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두 개 구별되죠, 맞죠? 구별되니까. 그러니까 독립사건 요거만 아시면 되고 종속은 저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독립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출제될 빈도가.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 뭐예요? 뭐 있을까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 남은 거 있잖아요. 확률에서. 조건부 확률. 예, 조건부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 여러분, 목차를 잘 이렇게 두셔야지. 조건부 확률이 뭐냐?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째 보시면, 6번째죠. 7번째, 옳지. 7번째 보시면 조건부 확률이다. 조건부 확률. 말 그대로 조건부잖아, 우리가 우리 조건부 합격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 주어진 전제 하에서 합격을 시켜준다. 예? 남자라는 조건 하에서 합격시킨다. 이런 좀 문제가 있어요. 여자라는 조건 하에서 합격시킨다. 그죠? 맞죠? 그런 것이에요. 어쨌든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특정한 조건이 우리가 보통 전체 사건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 합니다. 이제 확률에서. 그러니까 우리 조건 자체가 안에 표본 공간이 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말로서 몇 번 설명해보니,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요렇게 됐고, 우리가, 요렇게 됐고, 요렇게. A, B란 두 학급이 있습니다. A, B란 두 학급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네. 요걸 요렇게 쓰는 게 낫나? 새로 잠깐. 혹시 쓰신 분들 죄송하지만, 요렇게 나누는 게 맞겠네요.
A라는 학급이 있고 B라는 학급이 A라는 학급. A라는 학급이 있고 B라는 학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남학생을 M이라 할게요. 남학생을 맨 M, 여학생을 F로 할게요. W 하지 말고 female, male 뭐 이렇게 합시다. 예? 이렇게 주어졌을 때 참 A학급에서 뭐 A학급 전체의 학생은 우리가 35명이라 할게요. 35명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B학급 전체는 40명이라 할게요. 제가. 그러면 A학급의 남학생은 몇 명이냐면 20명. 여학생은 15명. B학급의 남학생은 몇 명이냐니까 얘는 뭐 25명. 25명 되나? 얘는 30명 할게요. 숫자 바꿔 30명이고 10명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몇 가지 나눠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케이스를 쭉 나눠볼게요. 여기서 해야지. 또 화면이 이동되면 안 되잖아. 첫 번째 케이스 문제. 첫 번째 이 말이에요. P에다가 이렇게 M에 A 이렇게 썼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조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요놈이 조건이에요. 요게 뭐다? 요게 조건이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A반 학생에 대해서 남학생이라고 이 말이에요. A반 학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A 이건 쓰면 이 말이에요. 이건 다 했으면 A반 학생일 확률에 대해서 그거도 남학생이면은 A반이면서 남학생 이렇게 표기한답니다. 이 의미 자체가. 그럼 얘를 정상적으로 표현하면 정상적 표현은 어떻게? 일단 분모도 확률이고 분자도 확률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나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A반 학생일 확률이 전체 총 몇 명이 개? 75이죠. 맞죠? 요 밑에 써줘야 돼. 조금 칸이 모자라네. 요 밑에 원래 요것도 개라 해가지고 여기에는 실제 몇 명? 요게 50명이죠. 50이고 얘 얼마? 35명. 25명. 요거는 75명 이렇게 되죠. 맞죠? 그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봅시다. 그럼 전체는 우리가 전체 총 75명이죠. 맞죠? 75분의 A반 학생일 확률 얼마예요? A반 몇 명이 A반? A반이 35명이죠. 맞죠? 이것분의 역시 75분에서 뭐다? 그 중에서도 남학생, A반 학생이면서 남학생 몇 명입니까? 20이죠. 맞죠? 그죠? 그래서 약분해서 35분의 20이랍니다. 근데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엄밀하게. 그렇게 쓸 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번에 똑같은데, 봅시다. 이거는 다르죠. 이번에 남학생은 남학생인데 얘가 B래. 얘는 어떻게 해요? B반 학생일 확률에 대해서 그 학생이 B반 학생이면서 남학생이니까 어쨌든 얘도 분모 이것도 확률이잖아. 전체 75명 중에서 B반 학생이 몇 명입니까? 40명이죠. 그죠? 이것 분의 그 중에서도 남학생일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30이죠. 맞죠? 그래서 40분의 30이랑 우리가 35분의 20이랑 달라지죠. 맞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75분의 75는 이상하다. 좀 미쳤다. 그래서 이건 40분의 30이 되고 35분의 20이 되더라. 엄밀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된대. 그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자,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이런 데 들어볼게요. 굳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면 이런 문제를 내겠죠. 예를 들어서. A를 한 개 더 들어봅시다. A를 한 개 더. 요 우리가 A 주머니가 있고요. B 주머니가 있대요. 자, 여기에서는 흰 공 4개, 검은 공 우리가 2개가 있대요. 공이. 여기 우리 B에는 흰 공이 우리가 3개하고 검은 공도 2개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A, B 문제에서 A, B 두 상자 중에서 상자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하나를 택해서 두 개의 공을 두 개의 흰 공을 꺼냈을 때 그것이 A 상자 1로 A 상자에서 꺼냈을 확률은 A 상자 1 확률 A 상자에서 꺼냈을 확률은 이라고 해봅시다. 조건이 뭐예요? 두 개의 흰 공을 꺼냈던 게 조건이죠. 맞죠? 그죠? 그럼 두 개의 흰 공을 꺼낸 경우는 어떻게 해요? A 상자에서 꺼냈든지 또는 또 꺼냈거나 또는 B 상자에서 꺼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A 상자에서 꺼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체 총 공이 몇 개 있습니까? 이 확률 조합이 많이 쓰입니다. 조합이. 그럼 어떻게? 6개 중에서 A 상자를 일단 그러면 원래 좀 더 엄밀하게 표현이 이렇게 돼요. A 상자에서 꺼냈을 확률을 P라고 한다면 A 상자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인데요? 2분의 1. 좀 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원래. 거기에다가 택하고 그다음에 6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내요? 2개를 꺼내요. 그죠? 맞죠? 2개를 꺼내는데 그는 뭐예요? 흰 공이 2개죠. 맞죠? 그 손이 흰 공 쪽으로 싹 틀려. 이 확률 자체가 좀 의도성이 있대. 그지? 그럼 4개, 흰 공 몇 개인데요? 4개 중에 우리가 2개를 뽑는 경우잖아요. 맞죠? 이번에는 B 상자에서 꺼냈을 경우는 어때요?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B 상자를 선택해 줘야 되죠. B 상자를 선택할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되죠? 2분의 1이고 여기서 우리가 흰 공 2개를 꺼내야 되니까 공은 전체 몇 개입니까? 5개 있죠. 5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그놈이 흰 공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줘야 되죠. 맞죠? 그죠? 이게 전체 2개 합이 뭐다? 표본 공간이다. 우리가 요건 조건이다. 그 중에서 뭐? A 상자에서 꺼냈을 때 그것이 A 상자, 이것이 분자에 들어간. 즉 말하자면 결론이 뭐다? 이거 다 계산을 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 A 상자에서 택했거나 또는 B 상자에서 택한 이 경우 이 조건에 대해서 요놈이 A 상자를 택해서 꺼낸 경우니까 이렇게 된답니다. 이해되죠? 아,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 조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야 된다. 자, 그래갖고 문제를 쭉 한번 봅시다. 여사건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여사건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최대한 많이 나가지. 확률 부분에 보면 항상 시간이 좀 부족해요. 사실 미적분에서 막 그거 그랬는데, 양이 워낙 많아서, 미적분에 양이 꽤 많았잖아요. 제일 많지. 그러니까 확률도 좀 그래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스피디하게 나가줘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어떤 문제를 풀 거예요? 봅시다.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문제 간단하게. 일단 825번을 한번 봅시다. 825번. 뭐 확률 아니게. 자, 문제를 쭉 봅시다. 문제 한번 봅시다. 825번을 보도록 합시다. 다들 경우 있으니까 이 분 자체가. 주머니 속에 검은 공 4개, 흰 공 5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꺼번에 3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과 검은 공이 섞여 나올 확률이지. 이런 것 좀 시간이 걸려요. 어쩔 수 없어요. 차근차근 하시면 돼. 자, 이 주머니가 있다. 주머니에 어떻게? 검은 공이 4개가 있고, 검은 공 4개, 그 다음에 뭐? 흰 공이 몇 개예요? 흰 공이 5개 있답니다. 여기서 몇 개의 공을 꺼내고 3개의 공을 꺼낼 때 하니까 흰 공과 검은 공이 섞여 나올 경우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3개 흰 공 몇 개요? 흰 거 우리가 2개, 검은 거 몇 개요? 1개. 또는 이제 동시에 안 되죠, 맞죠? 또는 이번에 뭐 흰 거 몇 개요? 흰 거 1개, 검은 거 몇 개요? 2개. 맞잖아, 3개 꺼내니까 이 경우밖에 없잖아. 두 관계가 또는이니까 이것으로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봅시다. 몇 개? 총 9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데 흰 거 2개, 검은 거 1개는 손이 4개 중에서 손가락이 되게 긴가 봐요. 그죠? 맞죠? 4개 중에서 2개 쪽으로 싹 꺼내고 그 다음에 5개 쪽으로 한 손가락이 또 가서 하나를 살짝 집어낸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런 것이고 또는 2개니까 이번 어떻게 해? 역시 마찬가지 9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흰 거 1개니까 흰 거에 어떻게 5개 중에서 우리가 하나로 가고 뭐야 잘못됐네. 흰 거 2개니까 잘못했죠. 이거는 5개 중에서 옳지. 5개 중에서 2가 되고 검은 거 4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맞죠. 그죠? 흰 거 1개니까 5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고 검은 거는 손가락이 또 휘어져 가지고 4개 쪽으로 향해서 2개 뽑는다. 해서 2개를 더하시면 된다. 되죠? 요런 거지. 요 정도입니다. 그렇구나. 확률이 그런 거네요.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또 뭐 지방직 적으로 뭐 크게 사용이 없는데 831번 한번 831번. 자, 831번을 보도록 하시죠. 뭐, 무리 없죠. 여기까지 잘 따라올 수 있죠. 그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확률은. 자, 831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831번 보시면, 831번 맞죠? 1에서 10까지 자인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에서 2장을 동시에 뽑을 때 두 카드에 적힌 숫자의 곱이 짝수일 확률은 자 1에서 우리가 10까지 카드가 있대요. 1에서 1, 2, 3, 땡땡땡 자 10까지 적힌 10장의 카드에서 몇 장을 뽑는데요? 2장을 동시에 뽑을 때 카드에 적힌 두 숫자의 곱이 짝수일 확률이 어떻게 해? 그럼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 홀수 하나 짝수. 그 다음에 둘 다 짝짝 맞죠? 따져주시면 되잖아. 그러니, 얘는, 제일 처음 홀짝이다. 홀짝. 어떻게? 10개 중 2개 뽑으면 되면 맞죠? 2개 뽑으면 전체 우리가 총 표본공 같은 게 전체 총사건 10개 중에 몇 개? 2개를 뽑는데요. 맞죠? 순서 안 따지죠. 뽑으니까. 여기서 홀수 한 개, 짝수 한 개죠. 맞죠? 홀수 몇 개 있습니까? 그럼 5개 중에 하나 뽑고, 그 다음 어떻게? 짝수 5개 중에 하나 뽑고, 맞죠? 이렇게 쓰시면 되죠. 또는, 두 번째 뭐예요? 짝짝이죠. 맞죠? 짝짝이네. 거의 뭐, 쉘이 뭐, 2개, 짝수 바로 뽑아내면 되죠. 맞죠? 그럼 어떻게 10개 중에 2개 뽑는데 어떻게 해요? 짝수 몇 개예요? 5개 중에 2개 쉘이 뽑으면 되죠. 맞죠? 5개 중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 5개 중에 그 짝수를 그 말이나 짝수 5개 중에 1개 뽑고 다시 또 4개 중에 1개 더 뽑고 그 말이 또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쉽게 생각 상식적으로 이 확률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네요. 그 다음 834번 배반 사건이 등등 나왔으니까 배반 사건보다 독립 사건이 잘 나오는데 봅시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좀 오래된 문제죠. 가능하면 이 오래된 문제는 별로 안 건드리기 좋은데 일단 봅시다. 834번에 보시면 834번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배반 사건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부터 쓰셔야 되지. 두 사건 관계 배반 사건이니까 P에 A and B가 뭐다? 0이 되더라. 배반 사건이니까. 그죠? 동시에 일어날 경우는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문제에서 PB란 놈은 어떻게 해요? 3분의 2의 PA가 되더라. 그 다음에 뭐 P의 A 합 B는 P의 A 합 B는 뭐예요? 얘가 얼마라고요? 3분의 2. 두 사건 관계가 배반 사건이니 자 봅시다. 어떻게 P의 A 합 B는 뭐랑 똑같을까요? PA 플러스 PB랑 똑같죠?
공통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빼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맞죠? 왜? 이게 제로니까 따라서 요거 놈은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즉 P의 A 플러스 PB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지진 않았으니까 이걸 한 문자로 통일합시다. 뭘로 통일할까요? PA로 통일합시다. 따라서 얘는 PA 플러스 PB는 3분의 2 PA니까 3분의 2의 PA라고 쓸 수 있죠. 따라서 얘가 뭐가 되나요? 3분의 5의 PA가 된답니다. 이놈의 확률이 3분의 2래요. 됐죠? 고로 우리가 PA는 얼마 됩니까? 예, PA는 5분의 2가 된대요. 뭐 이 정도죠, 맞죠? 그럼 당연히 다 됐죠. 뭐 이 정도예요. 조건부 확률을 넘어갑시다. 조건부 확률이 문제가 좀 잘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볼까요? 예, 말이 좀 길어요. 조건부 확률 자체는. 말이 좀 장황합니다. 조건만 잘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838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여기 닦는 동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838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838번이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안경을 낀 학생은 전체 학생의 40%이고, 자, 이런 거 하나씩 따박따박 적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경 낀 남학생, 그럼 안경 낀 남학생을 이렇게 씁시다. 안경 낀 남학생. 안남이라 할게요. 얘가 우리가 40%래. 0.4. 그죠? 이렇게 우리가 40% 확률을 따지면, 저 P에 안경 낀 남학생 0.4. 10분의 4죠. 그 다음에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50%래요. 그럼 남학생 P의 남학생이다. 얘는 50%니까 0.5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요. 이번에 안경 낄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25%랍니다. 이게 뭐야? 안경을 낀 남학생이 안경 낀 학생이죠. 맞죠? 안경 낀 학생, 안경 낀 남학생, 안경 낀 학생, 안경 낀 학생. 그 다음에 우리가 안경 낀 남학생이 몇 프로요? 얘가 25% 맞죠? 0.25 이렇게 쓰시면 되죠. 맞죠? 됐습니까? 다 뭐 하면 되죠. 그럼 이 학교의 여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그러면 여학생이 몇 프로예요? 여학생이. 여학생이, 남학생이 0.5예요. 여학생은 어떻게 해요? 여학생. 당연히 얘는 여학생은 뭐 우리 중성은 없잖아요. 뭐 이상하게 뭐 남자 여자만 섞이는 거 없잖아요. 여학생일 확률은 0.5다. 다 됐죠? 그럼 다 됐네. 그럼 이 학교 여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이게 우리가 표본 공간이죠. 여학생이 조건이죠. 그럼 여학생 조건 어떻게 해? 0. 그럼 이 말은 여학생 중에서 여학생을 뽑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학생이 안경 끼고 있었을 확률은, 그럼 여학생 중에서 안경 낀 학생을 찾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전체 우리 보세요. 이거 안경 낀 남학생이 안경 낀 학생은 어떻게 해요? 전체 학생이 0.4였대요. 그 중에서 안경 낀 남학생이 0.25였대. 그럼 안경 낀 우리가 여학생은 몇 프로일까요? 0.4에서 0.25 빼주면 되죠. 맞죠? 맞잖아요. 0.15.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0.15다. 맞죠? 그죠? 얘는 여학생 얼마예요? 0.5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문제 있나요? 없죠. 이 정도, 조건부 확률이 이런 거네. 예? 뭐 한 개 더 좀 세련된 거 한번 볼까요? 세련된 게 해봤자 뭐요? 경찰직이 좀 세련되고. 문제 읽다가 시간 다 가요. 읽다가 다 가니, 그럼 840분 한번 봅시다. 840은 너무 길어. 문제 읽다가 시간 다 뺏기니까. 조건부 확률 나오면 좀 문제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 840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야구와 축구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야구를 좋아하는 경찰이 전체의 50%. 그럼 야구를 좋아하는 경찰, 여기는 남녀 구분이 없으니까 있네. 어우, 큰일 났다. 그럼 전체 어떻게, 야구를 좋아하는 경찰이 전체 50%래. P에 야구 쓸게요. 이렇게 이런 문제를 봐서 여러분 하나씩 써가면서 하지. 안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못 한다 이거지. 얘가 0.5%. 50%니까 0.5고. 그 다음에 야구를 좋아하는 남자 경찰이 전체의 40%였대요. 야구를 좋아하는 남자 경찰이 0.4래입니다. 그럼 다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A 경찰이 야구를 좋아하는 경찰의 한 명을 뽑았을 때, 끝났죠? 어떻게 해요? 그럼 야구를 좋아하는 경찰일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A 경찰이 야구를 좋아하는 경찰 한 명 뽑았을 때 야구력 0.5잖아요. 맞죠? 0.5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경찰이 남자 경찰일 확률. 그럼 여자도 야구 좋아하는 여자 경찰이 있네요. 그죠? 맞죠? 그러면 야구를 좋아하는 경찰이 0.5인데 야구를 좋아하는 남자 경찰이 0.4니까 여기서 야구를 좋아하는 여자 경찰은 얼마예요? 몇 프로? 0.1이 되네. 따라서 0.1. 그래서 답이 5분의 1. 뭐 이 정도? 아시겠죠? 뭐요? 답이 없다고요? 남자요? 남자 경찰. 남자 경찰 0. 얼마야? 0.5에 대해서 0.4네. 굳이 이거 할 필요 없는데. 맞죠? 저런 수준밖에 못 낸다 이거지. 왜냐하면은 저희 조금 더 문제가 좀 복잡한 이유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진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는 독립사건이 문제가 왜 잘 없나요? 독립사건의 문제가 잘 없네요. 이상하네요. 교육 행정직 있네. 일단 봅시다. 그럼 845번 한번 봅시다. 845번에. 이제 용어를 좀 알아야 되니까. 845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요 정도 나왔죠. 페이스가 조금 맞춰 들어가네요. 예? 자, 그럼 일단 845번 봅시다. 원래 845번 안 풀고 넘어가려 했더니. 자, 두 사건 AB가 서로 배반이고요. 이거 넘어갑시다. 배반 해봤죠? 근데 요거 표기하는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 여러분 한번 또 설명드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푸는 거예요. 배반 사건 중요한 게 아니라 845번. 두 사건이 배반이래요. 그럼 두 사건이 배반의 AB니까 P의 A and B가 뭡니까? 0이 되죠. 맞죠? 배반이니까 맞죠? 됐고, 그 다음에 PA가 6분의 1. P의 A가 6분의 1이 고요. 이제 그것의 의미가 뭐냐? 오른쪽에 P의 우리가 A, 즉, B의 우리가 B 컴플리먼트. 이놈의 의미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줄 것이냐? 얘의 표현법 이거예요. P의 컴플리먼트, 여집합에 대하여 요게 P의 A이면서 B의 컴플리먼트 요런 의미입니다. 요걸 이렇게 표현해 줄 줄 아셔야 된다. 그지? 무슨 말이냐면 저게 종속 사건이 조그마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얘의 표현법이에요. 얘의 표현법은 이렇게 된다면 얘가 사실 여기 조금 혼란스럽게 왜 집어넣는지 몰라. 이런 것들. 종속하고 조금하고 막 혼란스럽게. 얘는 이렇게 됩니다. 얘는 P의 A에 대해서 P의 A이면서 B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자체의 표현이. 이 표현이야, 표현. 그러니까, 요렇게 적어줬으니, 얘가 뭐네, 얘가 얼마나 적혔습니까? 4분의 1이죠. 얘가 4분의 1이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P의 1에 됐을 때, P의 B의 but A 컴플리먼트. 자, 얘는 어떻게 얘는? P의 A의 컴플리먼트. 여집합에 대해서 P의 B이면서 우리가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표현 자체가. 그럼 다 됐네요. 써봅시다. 그럼 또 봅시다. 하나 써볼게요. 우리는 그럼 얘는 어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얘는 어떻게?
1 마이너스 PA라고 쓸 수 있죠. 여집합이니까. 전체, 모두 항상 일어날 확률이 1이라는 전체 사건이.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이거 어떻게 배웠잖아요. P에, 얘는 뭐, B에, B 빼기 P에 A,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죠? 맞죠? 다 됐네. 그럼 이거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해요? PA는 알고 있고,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거 PB만 구하면 되는 거 맞죠? 위에서 PB를 구해줘요, 위에서. 그럼 위에서, 요걸 1번식이라고, 좀 일식에서, 쟤는 이렇게, 쟤는 어떻게, 1 마이너스 PB가 되고, 이것분에 P에 A 빼기 PB,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네, 저죠. 그러니까요. 예,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거 설명해 드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바로 그렇게 하셔도 돼. 바로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굳이 쓴다면 뭐 이렇게 쓰는 것이고, 예. 좋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자, 우리가 PB는 현재 모르겠죠. 얘는 다시 쓰면 1 마이너스 PB에다가, 어떻게. 예, 봅시다. 요렇게 썼고, 그 다음에 두 놈의 관계가 서로 어떻게, 두 놈의 관계가 서로 배반의 관계니 P에서 PB 빼봤자 그냥 P에만 남겠죠. 맞잖아요. 그죠? 맨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P에 A가 되더라. 다 됐죠. 우리가 얘가 뭐예요? 얘가 뭐예요? 4분의 1이란 말이죠. 그죠? 맞죠? 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얘니까 뭐 어때? 뭐 하나로 그럼 위에 거도 얘도 정리하면 뭐가 돼요? 위에 거도 정리하면 B에서 A 빼는 거나 B에서 A 빼면 뭐가 돼요? 서로 우리가 두 관계가 배반 관계니 PB만 남죠. 맞죠? 상관없잖아요. 공통되는 게 없잖아요. 얘는 곧 뭐다? 1 마이너스 PA분의 우리가 PB만 되네. 다 됐네. 그럼 다들 여기서 아무리 이거 정리해 봅시다. 한 문제 통일하면 되잖아. 어떻게? 4배의 우리가 P의 A라는 것은 1 마이너스 PB랑 똑같다. 따라서 뭐예요? PB는 뭐예요? PA가 6분의 1 돼요? 어디서? 문제 있어요? 진작 좀 이야기해 주지. PA가 6분의 1이네. PA가 6분의 1이니까 다 계산하시면 되죠. 맞죠? PB 구할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 정도. 그런 정도고. 독립이라는 게 하나 넣어내. 경기, 북부경찰지가 봅시다. 독립을 꼭 봐야 되는데. 경기 북부경찰지 너무 복잡하다, 시기. 이거 다 독립이네요. 교육이, 자, 849, 850, 851. 어느 거 택하실래요? 851 할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정보가 많은 걸 해야지. 우리 다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실탄이 별로 없네, 이거. 자, 851 하고 우리가 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여기 좀 희망 있죠. 또 밥 먹는다는 게 참 즐거운 시간. 예? 입맛 없으면 큰일 난대. 여러분 혹시 공부하시다 입맛 없으면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보약을 드시든지. 없고 싶어요. 입맛이 너무 좋아서. 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 많이 하시고 많이 드시면 살찌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면은 특히 우리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 좀 식사 양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뇌가 산소 우리가 요구량 제일 많이 그걸 하는 거니까 많이 먹고 많이 공부들 하세요. 살 안 찝니다. 예?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살 빼셔야 되죠. 그러니까 살 찔 일 별로 없어요, 진짜. 그 걱정하니까 잘 먹어요. 잘 먹어야 돼요. 또 합격하고 나서 이거 생각하죠. 자, 두 사건 A, B가 독립이래. 그럼 독립이 우리가 뭘 써줘야 된다? 무조건 얘부터 써줘야지. P에 A and B가 P에 A 곱하기 P에 B가 되더라. 이게 포인트죠. 그럼 쓰시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P에 그럼 주어진 게 우리가 A and B complement 했으니까 얘는 정상대로 씁시다.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P에 A 마이너스 P에 B라고 쓸 수 있죠. 맞죠? 그죠? 독립이라고 해서 이게 이거 서로 배반관계 그거 따지시면 안 된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독립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배반을 자꾸 집어넣지 말라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잖아.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AB 두 사람이 많은데 주사위는 독립이잖아. 서로 던지기 할 때 상관없잖아요. A가 짝수 눈이 나오고 B가 짝수 눈이 나올 확률이라는 건 서로 사건 자체로 봤을 때 배반 관계이지만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배반이란 그런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P, A, M, B가 0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하고 좀 다르다고. 곱사건 자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존재의 개념이냐 행위의 개념이냐. 그러니까 니도 홀수 눈이 나오고 니는 홀수 눈이 나오고 나는 짝수 눈이 이거랑 홀수 짝수 공존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이제 그런 뉘앙스를 여러분들 좀 차이를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되고 어쨌거나 봅시다. 그러니까 뭐요? 이렇게 할 필요는 미쳤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 두 사건 A, B 관계가 독립이니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제비뽑기를 한다. 제비뽑기를 했을 때 뽑은 제비를 다시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복원 추출해요. 그건 독립사건이 똑같아요. 상관없잖아. 시간적 순서에서 맞죠? 그러니까 얘는 A가 당첨 제비를 뽑고 B가 당첨 제비를 뽑도 못 뽑으면 상관없잖아. 두 사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독립이잖아요. 맞죠? 아, 그래서 얘도 이렇게 질문 잘했습니다. 뽑든 말든 네가 뽑든 말든 그건 상관없잖아. 시간적 순서에서 맞죠. 그래서 얘 두 놈의 관계도 서로 독립이다. 두 사람이 사격을 하는데 내가 명중시킬 확률이 0.7이래. 얘는 0.6이래. 그럼 얘가 맞추든지 못 맞추든지 얘는 얘한테 사격하는데 영향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못 맞추고 제가 맞추든지 내가 맞추고 제가 맞추는 건 상관없어. 그냥 곱으로 다 이어지면 된다. 그지? 아시겠죠? 구별되죠? 예. 네. 그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 놈이 4분의 1이래. 4분의 1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에 A 유니온 B다. A 합 B다. 얘는 우리 정상적으로 써봅시다. 정상적으로 써는 P에 A 플러스 P, B에다가 마이너스 P에 A, M, B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게 4분의 3이래요. 4분의 3인데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단 다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밖에 없네요. 물론 얘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위에 일식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식에서 정리를 하면 이거 일식은 우리 어떻게 썼어요? 일식에서 우리가 봅시다.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PA를 구해줘야 된다는 말이니까 일식에서 요거 봅시다. 쟤는 P에 A 곱하기 뭐예요? 1 마이너스 P의 A라고 할 수 있나요? 맞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얘는 맞잖아요. 뭐요? P의 B다. B. 오케이. P의 B라고 쓸 수 있죠. B. 옳지. 아, 미쳤어. 됐죠? 요것을 정리하니 P의 A가 되고 빼기를 PAM B죠. 맞죠? PAM B니까 A 곱하기 B는 똑같죠? PA 곱하기 PB? P의 A 곱하기 그게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게 4분의 1이다. 다 됐고. 자, 그럼 뭐 얘도 똑같잖아요. 얘도. 정리하면 맞죠? 요는 PA 곱하기 계속 뭐 두 번 다 반복해서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판단하세요. 그거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어쨌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P에 A에 컴플리먼트니까 얘는 1 마이너스 P에 A라고 쓸 수 있죠. 맞죠? P를 구하라. 이거 이제 뭔 식에서 요 두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구하란 말이죠. 맞죠? 그럼 됐네. 요것도 PA 곱하기 B고 두 개 어떻게 해요? 대입시킬까요? 예. 대입을 시키면 그럼 어떻게 해? 요게 얼마 요게 전체 통째로 넣을까요? 오, 여기 있네. 그러니까 얘가 4분의 1이죠. 맞죠? 얘는 그러면 요거 빼기 얘가죠. 맞죠? 이거죠? 얘가 4분의 1이니까 결국 PB가 얼마예요? 4분의 1 끝났네. 다 됐네. 끝났네. 그럼 P 여기서 다 됐네. 그럼 요 놈이 PB가 2분의 1이니 그죠? 맞죠? 그럼 P는 어떻게 되나요? 뭐예요? 전체 사건이 뭔데요? 봅시다.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돼요. 잠깐 봅시다. 여기서 그럼 PA가 우리가 P의 B가 2분의 1이 되니 바로 위에 집어넣을까요?
어디,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맞죠? 여기 PB에다가 2분의 1을 딱을 대입을 시켰더니, 그럼 어떻게 돼요? 나오겠죠, 맞죠? 따라서 PA가 뭐가 돼요? PA도 2분의 1이니, 우리가 요구한 요 놈은 2분의 1이 되더라. 그죠? 뭐, 요런 정도입니다. 그죠? 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우리가 자, 식사하고 합시다. 네. 자, 점심 맛있게 드세요.